네, 안녕하세요. 체스입니다. 9월 마지막 주 국내 증시의 이슈 체크 및 눈여겨볼 종목군들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. 일단은 9월 27일 월요일 오늘이죠. 세종의사당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유라테크, 대주산업, 프롬파스트 세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. 가장 힘이 좋은 거는 유라테크죠. 시간에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,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새로운 재료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재료 소멸로서 오히려 이 상승폭에 대한 일부를 반납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높기 때문에 시초의 유라테크나 대주산업, 프롬파스트 기대감으로 꼼지락 거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개분 뜰 수 있겠지만 상한가까지 혹은 이 상승 추세를 쭉쭉 이어갈지는 의문입니다. 게다가 대북주도 내일 아침에 돈을 뺏는 섹터가 될 거기 때문에 세종의사당법 이거를 가지고 시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오히려 시초에 좀 밀렸을 때, 시초에서 갭 메꾸고 밀렸을 때 단기 반등을 노리는 식의 단타 매매는 좋을 듯 하고요. 유라테크나 대주산업, 프롬파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내일 시세를 줄 때 매매를 끝내거나 혹은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. 이미 고점을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건 따로 구간을 잡아드리지 않아요. 이미 올라간 종목은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. 자, 그리고 내일. 자, 김여정이 주말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남북 연락소 다시 할 수도 있고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죠. 따라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대북주들 꼼지락꼼지락 막 움직여 줄 텐데 일단은 개성공단 대장으로 움직이는 건 신원입니다. 사실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잡는 거는 영 부담스럽죠.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그러면 아난티 겹자리 메꿨죠.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누누이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일신석재가 갭이 뜨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수익이실 거예요. 여러분들은 다시 잡기보다 추가로 불타기를 하기보단 내일 갭 뜨면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2% 이상 밀렸을 때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부 익절한 다음에 갭자리에서 다시 잡던가 아래 구간에서 다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.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입니다. 데아티아이는 윗갭 자리를 못 메꿨기 때문에 대북주가 없는 분들은 오늘 시초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시초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갭 자리에서 시작할 리는 없겠죠.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추격 매수인 만큼 과비중보다는 약비중으로 따라 들어가서 윗갭 자리를 노리는 방식 투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뭐 경룡이라던가 그 다른 대북주 같은 경우는 앞선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줘야 추후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상승폭 자체가 다른 종목 15% 상한가 갈 때 얘네들은 뭐한 3%, 6% 정도 선으로 움직였잖아요. 내가 지금 달리는 대북주를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러신 분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경룡이라던가 조비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. 경론 같은 경우는 비료 및 뭐 식량 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대북주, 인도적 지원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야기가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군이고요. 다른 종목보다 막 힘있게 치고 올라가거나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아요. 근데 나름 안정적이고 괜찮은 회사니까 대북주를 제외하고 놓고 봐도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. 윗갭 자리를 두 개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움직이는 대북주를 잡기에는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경농도 좋은 대안이 될 듯 합니다. 물론 다른 애들 움직일 때 얘는 느려 터져서 좀 짜증은 날 수 있어요. 근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9월 28일에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. 여기에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나?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죠. 여기서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심어진다라고 하면 대북 섹터들 아마 다음 주 내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주 거래량 없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누누이 말했지만 대북주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거는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거기서부터 임기 말까지 현 정권 끝나기 전까지 뭐 정상회담이라든지
여러 가지 액션들, 북한 입장에서도 현 정권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그나마 좀 우호적인 게 현 정권이니까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거거든요.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4분기 안에 대북주가 본시세가 나오지 않을까. 따라서 그 전까지 대북주가 거래량 없이 낙폭을 모아 4%, 5% 이렇게 막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겁먹고 도망친다기보다는 되려 기회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9월 29일 수요일이죠. 자, 헝다그룹. 현재 시장의 악재라고 한다면 사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좀 납득을 한 것 같고 헝다그룹에 대한 거예요. 말로는 뭐 부동산 회사라서 얘네들이 파산을 해도 그렇게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안 크다는 걸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9월 29일 같은 경우는 달러 채권 이자 납입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. 이때 또 납입 못하면은 이제 파산설 또 얘기 나오면서 시장 흔들흔들 할 수 있다라는 거. 다음 주 증시는 굉장히 조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. 올라도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이 연속될 텐데, 자,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뭐 하나씩 더 알려드리면, 뭐 윈도 드레싱 이런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분기나 반기 아니면 연말에 기관 투자자들, 펀드 매니저들도 그거 할 거 아니에요. 연봉 협상이라든지 저 이렇게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예요. 이렇게 투자 운용하고 있어요. 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분기나 반기 연말 결산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의 좀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. 뭐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 포트가 자기가 운용하는 포트 내에서 손실을 큰 걸 쳐내고 손실이 좋은 종목을 더 열심히 줍줍을 해서 딱 계좌를 봤을 때 수익인 종목들만 딱딱딱 남게 요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. 이게 윈도 드레싱인데 3분기 말이죠, 지금.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기간이 9월 한 셋째 주부터 거의 9월 마지막 주 가까이 오면서 열심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자기 포트에서 좀 손실이 큰 종목군들 위주로 그냥 쳐내고 이제 그럼 남은 9월 달 말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어, 수익률 괜찮은 종목에 불타기 한다.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식으로 윈도 드레싱 현상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다음 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왔던 건 그걸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.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게 뭐 환율이 엄청나게 낮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? 국내 증시에 대한 엄청난 매력을 느껴서일까? 환차익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할 만큼 국내 증시가 매력적인가? 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런 상황은 아니죠. 세계 글로벌적인 상황을 봐도 막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환차익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뭐 기분 좋긴 하지만 그 연말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. 윈도 드레싱 현상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막판에 종목들 담는 거 그거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단타로 들어온 물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에서 좀 더 풀어서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자, 그렇게 9월 29일 달러 채권이자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도 있고 9월 30일에는 리니지 W 쇼케이스가 있죠. NC소프트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. 뭐 거의 반박살이 났는데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블레이드 앤 소울, 리니지 뭐 2 막 다 욕먹고 있는데 리니지 W에서 그간의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대규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. 단순히 우리 게임 재밌어요 라고 하기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리니지 W 쇼케이스에서 시장 혹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NC소프트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 많이 빠졌어요.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뭐 보초 하나 넣어놓고 있었다라면 주봉상 241선 저항 지지선 밟고 금요일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월봉 차트에서는 아래로 좀 열려 있기는 해요. 55만원까지도 열려 있긴 한데 9월 30일 날 리니지 W 쇼케이스에서 NC소프트가 선방해 준다면
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관심 있는 분들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라고 하기에는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?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, 자, 코로나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안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도 섹터가 되게 여러 가지죠. 아마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연결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.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랫갭자리가 생겼죠. 안타까운 일이야.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어쨌든 3분기 실적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확진자만 가지고 코로나 관련주의 공격적인 투자라던가 추매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추매를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주에 섣부르게 추매를 하기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대북 섹터라던가 이런 쪽으로 수익을 본 다음에 그 수익금 가지고 추매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고요. 잠시 후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